LG전자가 갑자기 엄청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폭락했었어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LG전자에서 이 한미반도체 경쟁력이 굳건한 TC 본더, 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LG전자가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이 독보적인 위치가 한화가 침투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요. 또 LG전자가 침범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다운돼요. 성장하는 기업들이 주가는 흔들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30%, 50%도 빠질 수 있다, 언제든지.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한쌤처럼 그 50%를 견디는 건 좀 어렵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이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원금을 빼서 또 다른 저평가주에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요 고성장할 이 기대되지만 주가는 흔들릴 수 있는 이 기업이 반토막이 나도 사실 플러스죠. 근데 항상 좀 다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토막이 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이유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 기업이 혼자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반토막이 나는 거 아니면 시장 전체가 어떤 패닉에 의해서 반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기업의 성장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패닉에 의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을 때 그때는 항상 기회라는 거예요. 공포 구간. 예. 과열 구간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이 멀쩡한데 혼자 반토막인다. 얘는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기업이나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구간에서 그때 이 성장의 펀더멘털이 깨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의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집어 던질 때 그거를 용기를 내서 잡을 그때가 이제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지난 제가 두산과 동행했던 지난 그 4년의 과정에서 그런 순간들이 무수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어렵고 패닉셀도 정말 자주 나왔었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저도 살짝 이렇게 매일 자주 뵙는데도 이렇게 조금의 오해를 할 정도면은 대중분들도 많이 오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기업인데 좋은 기업이 반통을 하면 그때 더 사. 그때 그게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은 굳건한데 전체 시장에서의 좀 큰 흐름이 떨어지면서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떨어졌을 때 패닉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기업의 펀더멘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주가가 빠질 때가 기회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깨져버려가지고 이거는 내가 알던 성장주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0%가 났는데 난 여전히 이 기업의 펀더멘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과 성장성이 이미 끝났고 이미 이게 성장주가 아니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시장의 평가는 그때부터 냉혹해지거든요. 성장주가 아니네? 성장주인 줄 알았는데 성장주가 아니네? 거기서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주가의 가격만 보면 어때요? 자, 옷이 우리 임혜선 대표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갑자기 백화점을 가셨는데 50% 세일해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죠. 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게 여전히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죠. 브랜드가 이게 짝퉁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짝퉁이어도 안 되고. 진품이면은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사람들이 어떤 성장성에서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을 때, 그게 성장주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깨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브랜드가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물타기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되게 쉬운 예네요. 옷을 비유하니까. 20만 원이었던 그 브랜드의 가치가 거품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브랜드 가치가 좋아질 거냐 판단되면 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주식도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어쨌든 코스피가 참 코스피 그냥 일봉으로만 봐도 이렇게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2000포인트 초반대에서 지금 이제 4000을 바라본다 하면서 이제 3000을
벌써 3,200을 돌파했네요. 그쵸. 오늘 또 3,200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때 아무리 좋은 장도 늘 주식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마냥 좋은 상황은 없으니까.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강세장이고 대통령께서도 좋은 좀 뷰를 전망하셨고 기업들의 펀더멘트도 좀 굳건해질 것 같고 뭔가 주주 환원도 하고 되게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돼가면서 건강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정말 급하게 올랐단 말이죠. 네. 지금 조금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면 뭐가 있어요? 주식을 전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게임의 본질은 무엇인가? 결국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임혜성 대표님 혹시 눈치 게임 해보셨나요? 1, 2 이런 물론이죠. 예, 술자리에서 우리 많이 하잖아요. 주가라는 것을 그냥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주가의 움직임만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의 사이클을 그리게 됐을 때, 한 사이클을 그리게 될 때 이거를 우리가 눈치 게임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1부터 10의 구간이 있는 거예요. 상승의 사이클이. 그러면 나는 내가 성공하려면 이 게임에서 내가 1, 2, 3 안에 들면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내가 잡게 되는 거죠. 반대적으로 이 8, 9, 10의 위치에 들어가면 위험한 포지션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항상 여러분은 이 주가의 움직임에서 상승의 사이클에서 내가 과연 어떤 순서로 지금 주가가 어떤 순서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를 한번 판단을 먼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주가의 결국 성장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서 기업의 돈을 버는 능력에 따라서 이 상승의 사이클이 전혀 다른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 그렇죠? 돈 버는 능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순서가 지금 몇 번이냐.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걸 이제 조금 저만의 인문학적인 감각으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때는. 1, 네. 2, 제가 1이었죠. 1. 제 말을 듣고 사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2, 3. 2, 3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렇죠? 저는 1이었어요. 근데 지금 두산에빌티를 뭐 5의 구간일 수도 있죠. 그건 제가 몰라요. 근데 그렇죠. 최소한 3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3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셨죠?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또 나는 내가 1, 2, 3의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또. 그 돈을 계속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펀더멘털 찾기 네. 게임 혹은 게임인 거죠. 저평가 네. 기업 찾기 게임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1, 2, 3의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 실전 투자 교실 그리고 저희 투자동의학교에서는 이 1, 2, 3의 영역들이 계속 좀 찾아나가는 여정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발굴해드려요.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관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10등 하던 친구가 5등을 하게 되면 2배의 퍼포먼스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50등 하던 친구가 25등 하게 되면 이것도 2배의 퍼포먼스가 나와요. 그렇죠. 똑같은 2배의 성장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주목해요? 10등 하던 친구가 5등이 하고 5등 하던 친구가 3등 하게 3등이 1등 하게 되면 여기에 쏠리게 되는 거야. 50등 하던 친구가 25등 이것도 충분히 대단하고 굉장히. 네. 그러면은 정말 초보자 같은 질문인데 아마 저 같은 궁금증 많으실 거라서 계속 저는 초보자가 맞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지 아니면 이제 막 은퇴를 하셨던지 이제 노후 자금으로 좀 소중한 돈,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연간 목표 수익률 같은 것들이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세우지 않아도 될지?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트레이딩의 과정,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 힘들다. 나는 직장생활도 바쁘고 사회생활도 하고 뭐 사업하기도 바쁘고 그런 거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 장기 성장하는 근데 그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을 그런 종목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걔 하나만 계속 끌고 가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 녀석이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3년 전에 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산우를 장기 투자하기를 권유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사모으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뤘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외부 기업과의 연결이라든지 외부 나라, 다른 나라와의
그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끊임없는 받는데 경쟁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경쟁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이게 우리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LG전자가 갑자기 막 엄청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폭락했었어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LG전자에서 이 한미 반도체 경쟁력이 굳건한 TC 본더 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HBM 전용 TC 본더 장비를 LG전자가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이 독보적인 위치가 한화가 침투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요. 또 LG전자가 침범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다운돼요. 이게 뭐야? 커지는 시장이 있는데 커지는 이 하나의 시장이 발견이 되니까 기술력이 있고 돈이 있는 기업들은 너도 나도 막 뛰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 전체적인 파이는 커질지 몰라도 경쟁자들이 뛰어들게 하면서 점점 레드오션화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소위 유행하는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레드오션 어떤 사업이 유행을 하게 돼서 예를 들면 뭐 탕후루 같은 것들이 뭐 엄청 탕후루하게 쫙 생기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없어지고 그 순식간에 또 없어져요. 또 어느 순간 그 유행이 지나가게 되네. 국내 주식이 왜 성공한 사람이 희귀하냐? 바로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사이클 산업이었던 거예요. 글로벌 경기가 화랑기일 때는 실적이 좋았다가 또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불황이 오면은 실적이 박살이 나고 적자가 생기게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상장 기업이 이 경기 순환 사이클 기업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좋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할 때 더 좋아질 줄 알고 들어와서 사이클의 고점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산업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하기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기가 막힌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양분화된 즉 다극화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내가 필요한 첨단 제조업 내가 직접 만들겠다 모두가 각각의 대륙 미국 중국 유럽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조업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인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한 시대로 갑자기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 대두가 된 것이고 지난 10여 년간의 탈원전 기간 동안 미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규모로 투자를 이제 집행하게 되는데 그걸 만들어줄 국가, 기업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K원전,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가진 이 원전의 기술, 독보적이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났던 거예요. 여기 엄청난 기회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기회를 누구보다 일찍 발견했던 거고요. 임혜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벌 AI를 주도하고 그렇죠? AI와 로봇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미국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은 모두 미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 코스피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지난 2년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제가 주목했던 건 코스피에 있는 두산이라는 그룹도 성장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도 성장하고 TSMC도 성장하고 하여튼 AI 도 똑같은 성장이 나오는데 돈은 어디에 쏠렸어요? 여기에 쏠려 있었잖아요. 같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미국에는 엄청난 주목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다 일로 몰려갔잖아요. 같은 성장이고 AI 시대에 있어서 두산이라는 그룹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기서 기회를 잡은 것이죠. 용의 꼬리가 될지 뱀의 머리가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저는 뱀의 머리가 되기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게 제 운명을 바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투자는 장점이 있죠.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저를 슈퍼게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아마 세금 해외 투자로 내셨으면 또 엄청 내셨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 유튜브 한 지 이제 2달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활동 하실 거죠? 저는 저희 가치 투자 철학이 어디까지 못 퍼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이루고 싶은 그러니까 큰 비전 말고 가장 가까운 비전이 있는지. 왜냐면 최근에 저랑 이렇게 대화할 때는 그런 기술 관련된 학교회 같은 데도 좀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단기적으로 가깝게 꾸고 있는 꿈? 일단 우리 가치 투자 전도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양성하는 거야. 가치 투자 전도사들을. 그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 믿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이 시대 정신과도 부합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부동산에 집중해서는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이 갈 곳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흘러갈 그 물길을 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중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주식 투자라는 거 막연한 두려움.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겪었고 많은 분들이 속으셨어요. 그에 대해서 고통과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대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는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저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가시라고. 이거 가셔서 빨리 선점하시고 거기서 행복한 노후를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시라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저희 박두환의 실전 투자 교실 하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환쌤과 함께 여러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제 7, 8월이 지나고 있는데 많이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고 마지막 멘트처럼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늘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도사들이 많이 대출될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